일본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은 일본을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에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국정선거로 4월 25일에 처음으로 치러진 세 곳의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집권 자민당의 전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C19 감염증 대응 부실과 돈에 얽힌 측근들의 비리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스가 내각이 단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명운이 걸린 해산 총선거도 절망적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여당 내로부터 스가 정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불안감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선거 개표 하루 뒤인 4월 26일 오전 관저에서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분석한 뒤 바로 잡아야 할 점은 확실히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 불고 있는 역풍은 정권을 잃었던 2009년에 필적한다. 자민당은 이미 벼랑 끝에 놓여 있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승환, 이펀, 민주 등 주요 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타도를 목표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4월 25일 발령한 세 번째 긴급 사태 선언도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서 긴 연휴를 앞두고 스가 총리의 국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이 된 참의원 히로시마 선거구 재선거와 참의원 나가노 선거구, 중의원 홋카이도 2구의 양 보궐선거는 4월 25일에 투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여야당 대결이 된 히로시마와 나가노에서 패배해 후보자 등록을 보류한 홋카이도를 포함하여 전패했습니다. 트리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곳은 히로시마 재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야당 통합 후보가 된 프리 아나운서 미야구치 하루코가 자민당 경제산업성 출신인 니시다 히데노리와의 사실상 1대1 승부에서 3만 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히로시마 선거구의 재선이 치러진 이유는 자민당 소속이던 가와이 안리 전 의원이 2019년 선거 과정에서 남편인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과 공모해 지역 유지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 확정을 판결받고 사퇴해서였습니다. 중의원 홋카이도 2구는 자민당 소속이던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에 기소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열렸고, 참의원 나가노 선거구에선 작년 12월 C19에 걸려 숨진 고 하타 유이치로 이펀 민주당 의원의 후임을 뽑았습니다. 자민당은 이 가운데 홋카이도 2구에서는 정치와 돈 문제를 둘러싼 책임을 인정하고 후보를 내지 않아 부전패가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나가노와 히로시마 참의원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공천해 야권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뼈아픈 패배를 맛봤습니다. 자민당 후보가 없었던 중의원 홋카이도 2구 보선에선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 마스키 겐코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참의원 나가노 보선에선 사망한 하타 전 의원의 동생이자 야권 공동 후보인 이펀 민주당 하타지로가 사실상의 양자 대결을 펼친 자민당의 고마스 유타카 후보를 꺾었습니다. 투표율은 세 곳 모두 전회 선거를 상당히 밑돌아 유권자의 무관심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자민당 후보가 야당 후보의 2배 가까운 표를 얻어온 히로시마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것은 역풍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 명운이 걸린 스가 총리에게도 히로시마에서의 패배는 큰 타격입니다. 이번 국회 종반의 중의원 해산 단행에 의한 7월의 도쿄도 의원 선거와의 더블 선거라고 하는 선택 사항도 정치적으로는 이번 자민당의 전패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히로시마에서의 패배는 차기 총재 선거 출마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에게도 큰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기시다 주변에서는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에 의해 기시다가 죽임당했다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트리플 선거 전패 배경에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의 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은 일관되게 주요 야당 지지율 합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의 고전이 눈에 띄는 것은 유권자 사이에서 자민당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받은 히로시마도 C19 감염증 영향을 빼고도 투표율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존의 자민당 지지자의 대부분은 기권으로 돌아섰고 무당파층은 적극적으로 야당에 투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베 전 정권 아래 정치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증 대응에서도 자국민의 목숨보다 정치적 의도를 우선시하는 스가 정권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리플 선거에서 전패했다고 해도 스가 내각의 움직임은 표면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기시다를 비롯한 포스트 스가의 유력 후보들이 모두 도전할 수 없도록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정권은 계속되지 않는다라며 재선 목적으로 중요한 해산의 의혹을 숨기지 않는 스가 총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할 실력자도 현 상태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야당에 유리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 조사에서 스가 총리보다 에다노 이펀 민주당 대표가 더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결국 차기 중요한 선거는 스가 총리 아래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체념 분위기도 감돌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4월 26일 오전 해산 총선 시기에 대해서는 C19 감염증 대책의 최우선으로 임해 나갈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재차 조기 해산 단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패배의 원인이 된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을 받고 있지만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이르러 그 직후인 9월에 해산하고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민당 총재선을 무투표로 하는 전략이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은 트리플 선거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 또다시 독도 관련 주장을 이슈화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 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 청서에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을 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4월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 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 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트리플 선거 참패를 극복하고 다시 정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